지역생활국장 옥성호입니다. 저기 눈부셔가지고 제가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앉아있으면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저는 뭐 30분까지로 해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행복생활권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추진위원장님, 뭐 마을 대표님들, 뭐 이렇게 그 민간 리더들도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한 30분 전에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행복생활권, 삶의 질,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지역 발전 정책의 중점이 어디로 이제 전환되었구나 라는 것 정도 느낌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것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생활국장으로 행복생활권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뭐 이즈음에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하면 이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수 사례, 20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행복생활권과 관련한 이런 우수 사례들이 진짜로 열정적인 그런 우리 그 담당자분들하고 마을의 리더들이 발표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서론 부분은 뭐 대충 보시면 이제 지역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지방도시가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 간 일자리 격차도 점점 이제 확대가고 있는 현실이고, 큰 대형 고속도로가 됐든 무슨 철도가 됐든 이런 대규모 그런 어떤 SOC 사업들을 많이 펼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좀 신장이 됐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 간 격차, 그리고 행복,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들의 체감도는 미흡하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단적으로 4번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제 97년도, 2011년도 간에 이제 국민들이 과연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97년도에 삶의 질이 이제 13%였다면 2011년도에 4배 정도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 호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역 희망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성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의 현실은 현장에서,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주체도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로, 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 주도권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단위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 이렇게 해가지고요. 부산, 경남, 울산을 묶어서 뭐 동남권, 대경권 뭐 이렇게 5+2 광역경제권을 중앙정부 주도로 그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권역을 만든 게 시군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 그리고 시도 단위의 이제 특화 산업을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접한 시도 외에도 원격지 시도 간에도 협의만 되면 경제력한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 방식도 좀 더 이제 공간 중심의 중앙부처가 패키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래서 기획과 계획 수립은 지방에서 하고 중앙은 그 사업을 평가해서 위에서 측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 18일 날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된 그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비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호프 프로젝트라고 하면 여기 이제 영어 단어 해피니스, 그 다음에 오퍼튜니티, 파트너십, 에브리웨어의 앞 글자를 따서 그렇게 이제 호프 프로젝트인데요. 결국에는
그 주민의 행복과 그러니까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과연 뭐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5대 분야로 저희가 나누었거든요. 뒤에 이제 5대 분야를 보시면 일단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뭘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뭔가 거기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결국 교육 여건,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뭔가 문화적인 것들, 그걸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각 없는 의료, 복지, 이 5개가 가장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 문제까지. 그래서 요런 6대, 안전 문제까지 포함하면 이런 6대 서비스들이 가장 주민들의 행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가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그 생활권 내에, 권역 내에 어디에 살든지 이런 필수적인 6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뭐 대형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의료, 복지, 뭐 교육, 그 다음에 기초생활 인프라 그러면 예를 들어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LPG 보급 연료 문제요. 예,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치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발전 전략으로 보시면 이제 시군 단위에서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성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도 단위에서는 그 지역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도의 성장 동력을 이렇게 배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행복생활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이제 행복생활권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연계 사업들만 하는 걸로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의 지자체에서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들을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해 가지고 비용도 줄이면서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원래 행복생활권의 개념이지만 그러나 행복생활권이 제대로 굴러가려 그러면 이 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지자체 하나의 시군 내도 거기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안 되고 행복생활권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행복생활권 사업, 생활권 사업이라고 하면 연계협력사업, 생활권협력사업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군 내에서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라든지 의료, 복지, 뭐 일자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생활권 사업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작년 3월 달에 이제 56개의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반성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걸 홍보도 해야 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과연 본인은 나는 어디 생활권일까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지자체에서 스스로 이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권역 단위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산업 육성 뭐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연계협력 사업으로서는 뭐 쓰레기장, 화장장 이걸 시군간에 공동으로 설치해서 또 공동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2,100여 건의 사업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500건 정도는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지자체가 요구하는 거에 한 70% 이상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고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2,000건 중에는 연계협력 사업은 400건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1,500건 이상은 전부 다 시군의 단독 사업으로서 주민 밀착형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권 사업이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은 지역 개발 뭐 이런 쪽이 많았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주민 생활과 관련된 뭐 인프라라든지 의료 복지라든지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선도 사업으로서 지역이하고 농림부가 좀 이제 협업을 해서 좀 생활권에 이제 앞으로 파급 확산시킬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시군이 그 경제지역에 기존의 사업비나 지형상으로서는 하나의 지자체 내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걸 인근 시군에서 상수도관을 깔아서 낮은 비용으로 그렇게 제공한 사례라든지, 그 폐기물 매립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농번기에 그 인근 지역의 유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선도사업이 되겠고요. 그 앞으로 이제 지역발전 추진 체계는 이제 그 시도 단위에서도 생활권 발전 협의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6월달에 저희가 생활권 사업을 받을 때는 시도 단위에 이런 추진 체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시도 단위에서도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노력을 하고, 그 금년도에는 생활권 사업 그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서 그 충분히 그 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정부에서 이 생활권 사업을 최초로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 저희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을 하려 그러면 현장에서,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 주지 않으면 이거는 정권이 지나면 또 없어질 사업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고민을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뭐 내일 그 지역발전사 평가 그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생활권, 행복생활권 구축과 관련한 지자체의 노력도, 그리고 우수 사례, 뭐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지역발전사 평가 항목의 중점 항목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진짜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잘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진짜로 생활권 사업이 이 자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역 행복 생활권 추진회장을 강연해 주신 박성호 국장님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